5분 남았습니다. 3시 25분 됐고요. 지수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1% 안팎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8%, 20포인트 내주면서 2,524선 근처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두 자릿수대 이 포인트 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락세를 나타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21선까지 코스피 지수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된 하락이고요. 0.8%가량의 마이너스 권으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장중 저점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좀 아랫꼬리가 달리는 캔들 모양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코스닥이죠. 가파르게 오른 만큼 지난 목요일, 금요일 빠르게 하락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도 내줬는데 여기에서 전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합니다. 다음 이동평균선과는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현재 1.62% 하락하면서 854.73포인트 정도 선 기록합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4포인트 내주면서 3거래일 연속 긴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 마감 예상됩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죠. 1,800여 개 정도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오늘 장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더기 하한가, SG증권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이 하한가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군들 공통 분모는 이 매도 상위 창구에 SG증권이 들어있다는 점, 그리고 또 평소에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신용 비율이 10%를 넘었다는 점,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가운데 선광, 그리고 하림지주,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그리고 다울투자증권과 다우데이터 이렇게 8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밀린 채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전장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문 실수가 아닌가라는 일각의 이 예측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주문 실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과연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지금 조사도 금융당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까지 매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장 마치고 나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르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장은 어수선해도 상한가 종목이 총 7개 정도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주 제외하고 보자면은 키워드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OLED 쪽, 그리고 몇몇 곡물, 비료, 사료 이쪽 관련된 키워드들, 그리고 오늘 장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는 좀 넓은 의미의 공통 분모는 친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G7 회의를 앞두고서 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오늘 장인데요. 대표적으로 KC 코트렐이 있습니다. KC 그룹주들, KC 그린홀딩스라든지 코트렐 이런 종목군들은 친환경 색깔을 좀 띠고 있죠.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한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있고요. KC 코트렐이 상하가 그린홀딩스는 15% 정도 상승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와 보시면은요, 누보, 곡물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죠. 오늘 상한가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또 이유가 확실한 급등 종목입니다. 선익 시스템, 애플발 호재가 나왔고요. 애플 쪽에서 LG 디스플레이에다가 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라든지 혹은 OLED 관련해서 좀 개발을 해달라. 플렉서블 쪽으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애플에서는 이 부분을 적용한 제품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익 시스템에서 개발한 이 8세대 OLED 증착 장비를 사용해도 된다. 애플 쪽에서 이렇게 허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선익 시스템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야스 현재 17%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급등세, 긴 양봉을 형성하며 이런 시장에서도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 뉴스에 함께 좀 거론이 되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장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파란불을 띠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있는 만큼 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OLED 키워드들 오늘장에서 부각이 됐다. 이 정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친환경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양광, 수소, 풍력, 그리고 또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 포집까지 나란히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원 민족주의라는 키워드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 신산업에서 자원, 희귀금속의 이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각 국가 간의 갈등 사이에서 이 부분을 무기화하는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히토류 대표적이고요. 미중 갈등 속에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 노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장이고요.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쉽지 않은 한 주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약세 움직임 그리고 그 연장선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요즘 미국 증시에 거의 판박입니다. 우리 증시와는 약간은 좀 괴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흡사하게 움직임 나타내면서 전일 종가 수준 유지가 됐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약간 올랐습니다. 강보합권 0.1% 상승하면서 28,593.52엔에 거래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주 들어서는 일정들 점검 좀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이 중국과 일본에서 연이어서 휴장 일정들이 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 또 뉴스 나오는 대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상거래 이루어지고요. 다음 주부터 청명절이라든지 이런 노동절 휴장이 이어지니까 이번 주간은 또 정상거래 이루어집니다. 일정 받고요.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좀 많이 밀립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미중 갈등을 다소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상해종합지수가 장 초반에 보합권 출발했다가 저점을 낮춥니다. 오후장에 하락 움직임 뚜렷해지면서 음봉길이 길어지고요. 현재는 3,300선도 이탈이 나왔습니다.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3,269.0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심천 쪽 1.5%가량의 약세권 내 흐름을 띠면서 우리 증시, 중국 증시는 낙폭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고요. 다음은 환율 마감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도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깨지 않았던 박스권 상단 1,330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 나타났고요. 장 초반에 1,330원 선 정도였는데 장 중의 고점을 더 빠르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6원 60전 오르면서 1,334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밴드는 1,329원에서 1,336원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주가 바뀌었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워낙에 많았고요. 한가가 속출되기도 하는 오늘장의 흐름이었는데 코스피도 코스닥도 사흘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사흘 연속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뚜렷하게 좀 내려오는 모습 0.8%가량 내려왔고요. 자, 그리고 2,523포인트 순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아주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소폭 하락 출발을 해서 장중 내내 저점을 점점 낮춰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 막판에 2,520선까지 깨졌다가 조금 올려놓으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수급 보시면요.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 오늘 보시면 기관의 매수는 많았고 외국인 매도가 뚜렷하게 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에서 89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나왔고요. 기관에서 650억 원가량 매수 우위였습니다. 개인 쪽 보시면 큰 움직임은 아니었죠. 137억 원 순매수세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뚜렷하게 좀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이 중에서도 전기가스 업종이 크게 내려갔죠. 8.24% 굉장히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SG증권이죠. 이 외국계 증권사의 대량 매도가 터지면서 오늘 여러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하한가가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중에 전기가스업 이 업종에 속한 종목이 삼천리도 있고요. 거기다가 서울가스까지 이 두 종목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업종 지수를 크게 끌어내리게 됐죠. 자, 그래서 전기가스 업종 8% 넘게 내려갔고요. 자, 그리고 비금속 광물은 역시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3.23% 밀리는 모습 확인됐고 뒤를 이어서 증권이 1.97%, 운수 창고가 1.83%, 건설이 1.84% 마찬가지로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먼저 보시면 운송 장비죠. 1.16% 올랐습니다. 오늘 자동차가 강세를 보이면서 운수 장비가 가장 돋보이는 상승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이 강했는데 섬유의복은 사실 업종 지수가 4일 연속 내리 꽂았죠. 자, 그래서 잠시 올라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0.75%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의약품 업종이 0.19%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려보겠습니다. 2차 전지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분위기 좋지가 않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 넘게 내렸고요.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0.5%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모두 파란불 들어왔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1.09% 내리면서 72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는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소폭이지만 올리면서 0.63%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4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런데 눈에 띄었던 것이 포스코 퓨처엠이 문제가 됩니다. 4일 연속으로 내려왔고 특히 전거래일과 오늘은 하락폭이 상당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포스코 퓨처엠 종가상으로 전거래일 대비 4.2%가 내렸습니다. 36만 3,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되면서 눈에 띄는 하락 계속해서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좋지 않았던 것이 뉴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판매를 금지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고 해도 한국의 반도체가 그 공백을 메우게 하지는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반도체 투톱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0.76% 내렸고요. 65,200원 오늘장 종가입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낙폭이 더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이쪽은 2% 넘게 밀리면서 8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강세가 나왔던 게 바로 자동차였죠. 최근 현대차 그룹이 2026년에는 글로벌 1위에 등극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의 보고서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그동안 약했던 자동차가 시동을 걸 타이밍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호재거리가 될 뉴스도 나왔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에서 살펴드리겠고요. 시총 상위 자동차 관련해서는 시장 대비 다 강했습니다. 현대차가 0.79% 올랐고 기아는 1.6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현대 모비스까지도 오늘장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현대 모비스도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87% 올렸고요. 23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뉴스가 한 가지 전해졌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죠. 그런데 이 내용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은 제로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강한 규제 방안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먼저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 특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확인됐죠. 그중에서도 KC코트렐이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885원까지 대폭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KC 그린홀딩스 15% 가까이 크게 올리면서 4,49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KCC도 10% 가까이 올렸고요. 이 밖에 그린케미칼이나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이 장중에 뚜렷하게 상승 움직임 보여줬습니다만 이쪽에서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그린케미칼이 2% 상승하는 정도, 에코바이오는 하락까지 전환이 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 쪽으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신성이엔지, 태양광 관련된 이 종목이 15%대 주가 크게 올리면서 2,340원까지 도달하며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S에너지가 1.9%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도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일진하이솔루스 2.6% 올리면서 31,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요새 주가 상승 탄력을 계속 보태가고 있는 방산주들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오름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증권사에서 하이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좀 냈는데요. 신냉전 체제로 인한 안보 그리고 무기의 블록화, 이로 인해서 K방산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까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종목들 좀 보실 텐데 특히 현대로템 보시죠. 이쪽은 K2전자 수출도 있고 SLT 대규모 수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호재거리 계속 이어지고 있죠.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종가도 5.8% 올리면서 35,150
4,450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이 4.4% 강세로 84,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평화산업이 5.6%대 강세,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1.3% 올리면서 14,64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죠. 조용히 오늘장 강세를 보여줬던 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주가 강세를 보이다가 잠시 잠잠해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자, 오늘 보니까 현대모비스에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미래 기술로만 여겨졌던 이코너 시스템 기술의 실증에 성공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와 닿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시연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퀴가 90도가 돼서 개걸음으로 평행 주차를 하게 되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자, 거기다가 피겨 스케이팅의 스핀 동작처럼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이 제로턴의 모습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호재거리 하나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궈졌고요. 이 강했던 자동차 부품주들 여럿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장 대비 10% 넘게 크게 올렸죠. 4,145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 대원광업이 7.7% 강세, 그리고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 가까이 들어 올리면서 18,000원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서현이와 7.5%, 현대오토웨어와 HL만도도 각각 6에서 거의 5% 가까이 들어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사흘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1.7% 내렸고요. 포인트로 15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854.04포인트였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면요. 코스닥도 이 거래소와 거의 같은 패턴이었죠. 첫 발은 보합권에서 뗐다가 점점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장중 저점이 12시 구간에서 852포인트 나왔고요. 850선에서 쭉 횡보세를 보이다가 그대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6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팔자세였습니다. 특히 기관 쪽의 매도가 더 뚜렷했죠. 외국인은 오히려 오후 들어서는 매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보시면 동시에 구간 지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더 많아졌네요. 결과적으로 1,100억 원 이상 순 매도세였고요. 기관까지도 1,100억 원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홀로 사들였죠. 개인은 2,6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대부분 하락으로 마치게 됐는데요. 그쪽에 눈길을 확연히 끈 건 에코프로와 SM이었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부터 보시죠. 에코프로 보시면 오늘장 다시 또 강세로 거래 마치게 되는 모습이었죠. 헝가리의 양극재 공장 착공 소식을 전하면서 다시 주가를 올렸습니다. 오늘장 종가 보시면요. 전장 대비 4% 넘게 올렸습니다. 다시금 60만 원 선에 근접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래서 더 대비가 되는 것이 LNF의 약세였죠. LNF는 얼마 전 대규모 교환사채 발행 이런 소식을 전하고 나서 사흘 연속 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보시면 LNF 5% 넘게 빠졌습니다. 28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오늘장 눈에 띄는 강세를 보였던 게 엔터, 그중에서도 SM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었죠. SM이나 하이브나 엔터사들에 대한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JY벤터 쪽에서도 강세로 거래 마쳤지만 SM의 상승폭이 더 강했습니다. SM은 4% 넘게 올리면서 104,6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먼저 특징주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오늘 아주 강했습니다. 뉴스 하나 나오고서 비상했습니다. 어떤 뉴스를 하면 애플이 최근 LG 디스플레이 쪽에 선익 시스템에 이 IT용 8세대 OLED 증착기를 사용해도 된다. 바로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익 시스템 주가 강세가 아주 뚜렷했죠. 결국은 장 막판가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48,000원까지 도달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야스가 18%대 급등, 14,250원이 오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루메스 같은 종목도 아주 강했죠. 24%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1,643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소룩수 같은 작은 종목도 3.6%대 강세로 7,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좀 하나 더 보시죠. 최근 중국에서 이 첨단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의 강세를 자주 보셨을 텐데 오늘 장에서도 무더기 강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아쉽게도 느껴졌는데요. 유니온 같은 종목 보시면 17% 강세로 8,000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5.8% 올리면서 3,900원대에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밖에 노바텍 같은 종목이 6% 올렸고요. 동국 RNS 4.27% 강세, 그리고 티플렉스도 2.74% 상승으로 4,41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